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명한 이치를 외면한 채 조선의 기존 역사가들은 자신이 기록하는 역사를 자기 목적을 위해 희생했다. 그들은 도깨비도 흉내 못 낼 땅 옮기는 재주를 발휘했다. 신채호 선생님께서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자기 목적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목적이라고 하면 여러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면이 있겠지만 기득권의 어떤 체제에 편입을 한다든지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그런 희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사대부들도 이런 땅 옮기는 재주를 했다는 거예요. 신채호 선생이 지금 이 시대를 봤을 때도 조선의 시대와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실 겁니다. 저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 전쟁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단사학계와 민족사학계 간의 역사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동북아 역사 지도집 제작 사업과 관련해서 충돌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북아 역사 지도집 사업이 국회를 통해서 최종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당시 동북아 역사 특위 국회의원이었던 도종환이 문체부 장관에 지명이 되면서 이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던 강단사학자들과 언론이 일심동체로 도종환 장관에 대해서 유사사학자다, 식민사학자의 사학에 경도가 되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역사 재단이라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라고 설립된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이 국고 47억을 가지고 2008년부터 2015년의 기간 동안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2018년까지 3년을 더 연장을 하고 30억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지도 사업을 했던 경과를 보고해라 이렇게 하면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임기환, 이 사업 담당자 책임자였던 임기환 교수와 민족사학계를 대변하는 이덕일 교수 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최종 국회 동북아 역사 왜곡 특별위원회에서 이 지도는 중국 동북공정과 일제 식민사관을 그대로 추종을 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최종 폐기를 하였습니다. 동북아 역사 지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반도 북부는 중국사의 강역이었다. 그리고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 조조의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차지하고 있었다. 삼국지 100번을 읽어봐도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4세기까지 한반도 남부에 백제, 신라, 가야를 빠뜨려 놓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나라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독도는 일관되게 삭제를 해놓았습니다. 지도 제작 책임자인 임기환 교수는 국회에서 독도를 삭제한 것에 대해 실수라고 했는데 5개월 동안의 수정기한을 주었는데도 끝내 그리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지의 표명이었다.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이 폐기되면서 강단사학계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역사관을 홍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서운 아이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경량, 이과야 등 젊은 신진 학자들,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강사를 하고 있던 그런 젊은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역사 비평이라는 학술지가 있는데 이 역사 비평은 나름 진보 매체라고, 진보 학술지라고 평가를 받는 곳이었죠. 이 역사 비평을 선택을 해가지고 2016년 봄, 여름 호에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 비판이라는 기획 아래에 여러 무서운 아이들의 학자들이
민족사학자들을 공격하는 글을 싣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사이비 역사학은 왜 위험한가? 제야사학자들의 주장이 역사적 고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족주의라는 이름 아래 일부 국회의원들과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의 호응까지 얻고 있다. 사이비 역사학의 영향으로 왜곡된 고대사 인식이 교과서 문제뿐 아니라 한중 관계와도 관련될 것이다. 경향신문도 나름 진보신문이라고 자평을 받고 있죠.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보수신문, 한겨레신문, 모든 신문들이 일제히 역사 비평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강단사학자들의 입장을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사 사이비 역사학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유사 종교, 사이비 종교에서 차용된 용어인데요. 일제는 유교, 불교, 기독교를 공인된 종교이고 나머지 공인되지 않은 종교는 유사 사이비 종교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들의 저항하는 종교단체들을 유사 종교, 사이비 종교라고 했는데 이것을 역사에 차용하여 자신들의 식민사관에 도전하는 것은 유사사학,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비평에 게재된 글들의 주요 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사학계의 정설과 다른 견해는 학문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므로 사이비 역사학이다. 사이비 역사학은 신채호로부터 비롯되었다. 조선 총독부가 체계해야 한 강단사학계의 실증사학은 정설이다. 신채호가 주장한 민족사학은 고립적이고 배타적이며 세계화 시대에 민족과 민족주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사이비 역사학자들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자극적인데도 그들의 선전선동이 쇼비니즘에 취약한 대중의식구조와 결합해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다. 아주 그냥 마녀사냥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비니즘이다, 국수주의에 불과하다, 이런 선전선동, 히틀러의 그런 선전선동과 같은 이미지를 덧칠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역사비평사에 보면은 역사 파시즘이다. 과거 국가의 국력과 영토에 이상 집착하는 일련의 비합리적 행위들을 말한다. 학문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판단한다. 사이비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난폭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학문의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의 국력과 영토에 이상 집착하는 일련의 비합리적 행위라고 하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비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 없이 자기들이 막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사의 열등성을 부정하고자 반도가 아닌 대륙에서 찾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기괴한 쇼비니즘이 탄생하게 되었다. 한국사가 대륙에서 전개된 역사라는 주장이 열등성을 부정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륙에서 전개된 역사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실증하는 것이 학문적 태도인데도 이들이 말하는 실증사기라고 주장하는 자기들 내용에는 실증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을 뿐이죠. 역사학에서 중요한 것은 1차 사료, 그리고 2차적으로 유물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논하지 않고 열등성 따위의 심리학적 요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이었던 배성준이 2005년에 쓴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가 우리 것일까? 독도의 진실이 그렇게 명명백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느낀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선입관에 결박되어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2005년도에도 이미 이렇게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북아 역사 지도 제작 사업에 담당자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서 끝까지 독도를 그리지 않는 것은 참 무서운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호규 한국외대 사학부 교수는 역사 문제는 정부 관료나 국회의 정치인들이 아니라 학계에 맡겨둬야 한다.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강단사학계들이 70년 동안 무엇을 해왔습니까?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구축해 놓았던 식민사학을 그대로 답습하기만 했을 뿐 이에 대한 청산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시정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주진호 상명대학교 교수가 이제 우리 도종환 그 의원과 함께 국정화 반대 운동을 함께 벌인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종환 의원이 문체부 장관에 지명이 되자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약 도 의원이 문체부 장관이 되어 유사 역사 관련자를 등용하고 박물관 전시에 반영하도록 강요한다면 그와 맞설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종환 의원이 이렇게 문체부 장관에 지명이 되자 보수든 진보든 모든 세력들이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형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병도, 신채옥 다 잘 아시죠? 이병도 교수는 젊은 시절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 해방 때까지 일제 충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 강단사학계의 태도로 군림하면서 일제의 황국사관을 대한민국의 국사로 만든 사람이죠. 신채호는 역사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신념으로 역사 연구에 목숨을 걸었으며 만주 등의 현장을 답사하고 각종 문헌을 섭렵하여 한국사의 체계를 세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신채호는 세자로 말하면 또라이요, 내자로 말하면 정신병자다 라고 공공연하게 강단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채호의 역사학을 국수주의, 편협한 민족주의라는 프레임으로 폄훼를 하고 이병도 역사학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역사학이라고 지켜세우고 있습니다. 강단사학계의 4가지 절대적 명제가 있습니다. 첫째, 단군 왕금이 서기전 24세기 무렵 개창한 고조선의 건국은 신화다. 둘째, 서기전 194년 연나라에서 온 위만이 위만조선을 건국 후 한국은 고대국가로 성장하였다. 타율성론이죠. 위만조선에 의해서 한국은 성장하였다. 서기전 108년에 세운 한사군에 의해서 한국은 고대국가로 또 발전되었다. 넷째,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되었다.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불신론은 이병도의 스승이었던 스다소키치가 고안한 이론입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따르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서기 1세기 전후에 고대국가로 성장한 반면 일본은 7세기에 들어서야 고대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삼국사기 불신론의 배경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럼 이에 대한 근거는 있을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못 믿는다는 것이 유일한 근거입니다.